이번 시간에는 무인일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인일주는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힘과 권력을 과신하여 낭패를 보는 사람, 뭐 낭패를 본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또는 겉으로는 굉장히 용맹하지만 속은 겁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 왜 무인일주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는지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인일주를 보면은 이제 먼저 물상론적으로 우리가 물상론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어, 물상론적으로 보면은요. 무인일주는 먼저 첫 번째 순서가 물상론이죠. 그거 보면은 일단 무토는 큰 산이고 인목은 호랑이에요. 그러니까 큰 산에 사는 호랑이. 이런 속성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그런 속성으로 인해서 이제 호랑이도 맹수고 모든 백수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물상적인 특징을 해서 리더나 지도자의 물상이죠. 무인일주는. 그리고 큰 산에 사는 호랑이 그거는 굉장히 힘이 넘치는 뭐 작은 산도 아니고 큰 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힘이 넘치는 그런 물상이기 때문에 무인일주의 하나의 장점이자 단점이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이 있지만 동시에 자신의 힘을 과신한다는 거죠. 그 힘을 과신해서 이렇게 힘을 휘두르다 보니까 반드시 그렇게 되면 어떤 이제 패착에 들어가죠. 그래서 실패하기 쉬운 그런 일주라고도 볼 수 있고 다른 뭐 물상으로는 이게 무토는 그 황색이잖아요. 황색 색깔로 황색이니까 황호죠. 황호 누런 호랑이 일반 호랑이들이 이제 황호죠. 황호의 물상이다.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다 그 큰 산에 사는 호랑이라는 걸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위험 있고 힘이 넘치지만 동시에 그 힘에 자신의 힘을 과신하는 결과 그 결과로서 어려움에 빠지기 쉬운 일주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그 외에 어, 일간과 일지의 관계, 무토와 인목의 관계가 어떻게 유정하냐, 무정하냐를 일단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무토는 큰 산이죠. 큰 산 또는 그 양토의 속성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무던한 사람이기도 하고 보수적이고 또 모든 만물을 받아들이죠. 큰 산은. 그러니까 그런 속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포용력도 좋고 또 우직한 면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중재자라든가 보수적이고 포용력 고집세고 뭐 이런 속성들을 드러내기 쉽고요. 또 무토 속성은 그 속성이 이제 이게 건토잖아요. 큰 산이 황무지 같은 큰 산이기 때문에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없으면은 이게 쓸모가 없는 산. 물이 있어야만이 거기에 뭐 풀도 자라고 나무도 자라고 다른 짐승들도 와서 살 수가 있는 그런 산의 물상, 큰 산, 황무지 메마른 산의 물상이기 때문에 물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재성에 집착하는 그런 성격을 드러냅니다. 어, 그래서 그런 재성을 드러내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사주 이 이제 무인일주 하나만으로는 이제 보기 어렵고 다른 이 사주의 뭐 일주나 시주에 이런 데서 어떤 그 수기운이 있는가 없는가를 무토일간일 때는 항상 그런 걸 봐야 돼요. 일간이 무토일 때는 사주 안에서 다른 곳에 수기운이 있나 없나를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만 실제로 다른 십신들이 작동을 제대로 하는지를 보게 되는데 일단은 다른 거는 그거는 알 수가 없으니까 무인일주의 무토와 인목의 관계만을 이제 본다면은 무토는 큰 산이고 인목은 큰 나무죠. 그런데 이제 이게 근토예요. 그래서 목극토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잘 이제 그 무토 자체가 양토, 양간이죠, 양간. 양간은 자신에 대한 통제, 그러니까 관성에 대한 통제라든가 누군가가 자신을 함께 더불어 함께 한다든가 또는 자신을 도우는 그러니까 비겁이나 또는 인성의 조력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관성의 통제, 내보고 감독하고 감시하고 지시하고 하는 걸 싫어한다는 거죠. 양간들은. 근데 이 양간들은 그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식상, 내가 노력해서 뭐 하는 거 또는 뭐 재성, 그러니까 내가 뭐 돈이나 이런 걸 보니까 내가 노력해서 적극적으로 뭐 정복하고 쟁취하고 하는 그런 거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무인일주는 일지 임목이 목극토하는 그런 관계이지만 이런 관계가 별로
탐탁지 않은 거죠. 별로 반갑지 않기 때문에 일지 편관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제 이런 것들로 해서 배우자 관계 이런 것들은 썩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나를 통제하는데 그런 것들이 별로 반갑지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강박관념 이런 거에도 시달리고 특히 이게 이제 여자가 일주가 무인 일주라 그러면은 남편이 되게 잘나고 멋진 사람이기는 하지만 나는 그 남편을 상대하기가 굉장히 벅차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인일주의 속성으로서 이제 배우자 관계는 뭐 남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남자 입장에서도 그 처가 굉장히 무섭죠. 처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죠. 처가 모든 집안 대소사를 주도하는 그런 관계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지 십신의 특성이 이제 인목인데 인목이 편관이잖아요. 지금 편관이니까 편관의 속성으로 이제 어떤 게 나오느냐 하면은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고 조직에 어떤 직장에 다니거나 하면 조직을 항상 우선시하는 그런 습성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충성심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조직 충성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도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책임감. 뭐, 그 외에 그 복종심이라든가, 또는 뭐, 비밀을 엄수하는, 비밀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평관을 가진 사람은 대체적으로 조직도 우선시하지만 비밀을 엄수하는 그런 습성을 잘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평관성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일지 평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직에 죽고 사는 것도 있지만은 자존심이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뭐를 했을 때 자존심이 상하면은 절대로 안 해요. 그런 속성을 가지는 것이 무인일주가 되죠. 그러니까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최종적으로는 자존심에 또는 나의 명예 뭐 이런 것들에 하기 때문에 실속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실속이 있으면 내가 좀 자존심은 상해도 현실적으로 이게 뭐 돈이 된다든가 남는 장사다 이러면 하는데 그런 거를 못 하죠. 그렇기 때문에 무인일주는 사업 같은 걸 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존심을 자꾸 앞세우기 때문에 대신에 조직에 있으면은 뭐 군인이나 경찰이나 특히 엄격한 조직의 생리를 중시하는 그런 조직에 들어가면 특히 자기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무인일주가 이렇게 뭐 큰 산에서 하는 호랑이로서 위험이라든가 힘이 넘치지만 동시에 일지평관으로 인해서 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다가 난관에 봉착하거나 하면은 그만둬 버리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동시에 이 무인일주가 큰 일을 감당하기 어렵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일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왜냐하면 거기서 큰 일이라는 게 하다 보면 항상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음간의 어떤 속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어떤 식으로 뚫고 나가요. 예를 들어서 뭐 을축이라든가 뭐 이런 것 같은 거 해내죠. 해내는데 이 양간은 굉장히 어려운 일을 추진하다 만나면 이게 아닌가요? 내가 잘못했는가? 그래서 안 해버려요. 그래서 그런 어떤 중단수가 항상 생겨요. 그렇지만 무인일주 자체는 기세가 좋고 기백이 넘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 일지인목을 가졌기 때문에 일지인목은 무토의 생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뭐 인목이 무섭기는 하지만은 인목의 생지를 가졌기 때문에 이 무인일주 자체 힘이 넘쳐요. 그래서 위험과 힘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일주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가 포태법으로 보면은 조금 방금 전에 됐지만은 무토는 인호술에서 사막 화토동법이니까 인호술에서 여기서 생지와 왕지와 묘지를 갖는데 여기 인목이 여기 있으니까 인목은 생지예요. 그러니까 생지의 힘. 생지는 사람들이 다 이게 인기가 많아요. 인기 많고 그다음에 만인의 사랑을 받는 그리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다재다능한 어떤 그런 습성을 가지기 때문에 무인일주도 역시 그런 속성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고 재주도 많고 그다음에 기백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살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면은 무인일주는 이게 무인이라는 게 여기에 생지에 있기 때문에 생지에 일지 생지에는 다 학당귀인이거든요. 학당귀인이니까 이거는 교육계통과 굉장히 인연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인일주는 또 역마살이니까 역마의 인목은 인신사에 속하니까 역마죠. 역마기 때문에 굉장히 돌아다니고 분주하고 바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교육계통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직업적으로 보통 보면은 그 임목 평관의 속성으로 따라서 뭐 군인이나 경찰이나 검찰 또는 죽이고 살리는 어떤 직업, 죽이고 살리는 어떤지 그러니까 뭐 정육점도 되고 횟집도 되고 기타 뭐 상담하는 사람, 언론, 세무 이런 데서 다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외에 죽이고 살리는 게 의료계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료계통에 종사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일반 조직입니다. 조직의 충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회사원으로도 성공할 수가 있죠. 이게 무인일주의 속성이라고 직업적인 속성이죠.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고요. 지장간을 잠깐 살펴보면은 지장간에 이렇게 무병갑 이렇게 있어요. 근데 무토가 양간이기 때문에 그 비견에 해당되는 무토의 속성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외에 병화는 인성이에요. 인성이기 때문에 인성도 잘 드러나지 않죠. 조력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간목이 나타나는데 지장간 내부의 조직을 보면 목생화, 화생토하니까 무토가 굉장히 강력하게 힘을 받아 있어요. 그래서 무토 자체는 그걸 반기지 않지만 지장간 내부의 힘의 배열이 무토의 힘이 몰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견성이 드러난다는 거죠. 비견성이니까 사람들을 대중을 이끌려고 하는 그런 속성도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일지 그 인목에 들어가 있는 봉기, 간목의 속성은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니까 평관성이 강렬하게 나오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비견성이 전혀 안 나오는가 비견성, 그건 조금 나오고, 그 다음에 간목 그 평관성이 강렬하게 나오는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하고 단호하고, 승부를 내고자 하고, 그 다음에 자존심에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람이라고, 일단 할 수 있고, 뭐, 평관성이 또 나오면 굉장히 사람이 예리해요. 예리하기 때문에 어떤 것들에 대한 지적질, 뭐, 지적을 딱 한마디 하는데 그게 탁탁 맞아 떨어지는 그런 것들도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서에서, 무인일주에 대해서 설명해 보면 여기 명예를 중시한다고 이랬거든요. 예, 이 말도 지금 우리 평관성 때문에 일지 평관성으로 해서 그런 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지 평관을 가지니까 강박증 같은 데 시달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 이 고서에서도 신경이 민감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활동담화, 일지 인목의 역마살로 인해서 굉장히 분주하고 바쁜 사람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무인일주에 대해서 살펴봤던 거기로 이제 같이 가보면은 가보면 무인일주 우리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왜 이런 말을 하는지가 이제 지금 어렴풋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무인일주는 자신의 힘과 권력을 과신해서 막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을 하죠. 인목 인신사이니까 서두른다고요. 그런 걸 하다가 보니까 낭패를 보기가 쉽다. 실패하기 쉽다는 거죠. 자신의 힘과 권력을 과신해서 실패하기 쉬운 그런 일주고 겉으로는 굉장히 용맹하지만 속은 겁쟁이라 그랬어요. 그 왜 그러냐? 그 인목평관 큰 산에 사는 호랑이로서 굉장히 기세가 좋고 기백이 넘치지만 동시에 일지인목평관의 속성으로서 이 평관은 굉장히 강박증에도 시달리기 쉽고 겁도 많습니다. 나를 죽이는 기운에 내가 놓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다가 어려움에 봉착하면은 그만둬 버리는 그런 이제 중단수가 있는 그런 일주도 되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겉은 용맹하게 그러니까 기백이 좋게 보이지만 속은 실제로 겁이 많은 그런 사람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무인일주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